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나입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이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생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피그마 강의도 강의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서 다들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서 취업에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네, 성장하는 디자이너의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취뽀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좀 떨리는데 좀 말이 얽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장하는 디자이너의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디자이너 레나이고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스포츠 플랫폼 그리고 대기업 게임사, 유니콘 스타트업, 지금은 대기업 플랫폼 신사업팀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브랜드 디자이너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지만 에이전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UX UI 디자이너로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게임사에서는 디자인 리드로 네, 잠깐 활약을 했었습니다. 유니콘 스타트업과 지금은 대기업 플랫폼 신사업을 맡으면서 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는 게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 그리고 몸담았던 조직 담당했던 서비스들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조직,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시켰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몸담았던 회사나 유사한 도메인을 맡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강의가 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시기 전에 이 '내가 이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 과정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실무 검토자가 원하는 디자이너가 어떤 모습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또 가꿔 나가야 나의 커리어 로드맵에 이런 영향이 미칠 수 있구나까지 제가 10년 동안 구축을 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리드를 할 때 채용을 담당했던 네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채용 단계별로 한 번씩 짚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주메 단계, 네 이력서 단계를 볼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짚어 드릴 거고, 다음으로는 인터뷰, 면접에 대해서도 꿀팁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궁극적인 채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협상과 그리고 처우에 대한 부분도 10년 차의 네 내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채용 공고를 한번 훑어볼 텐데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실제로 제가 리드를 하면서 HR팀과 같이 작성을 했던 채용 공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를 낼 때 사측에서는 어떤 디자이너를 바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쓰는구나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채용 공고는 구직자한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프로포즈 편지와도 같고요. 채용 공고에 정말 많이 힌트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 합격률은 사실 채용 공고만 잘 분석을 해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런 형태의 채용 공고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지원도 아마 하셨을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 번씩 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시면 주요 업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성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는 디자이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셨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면 안에서
인터페이스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다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또 하이라이트나 그런 정보의 위계 같은 것들을 이 디자이너가 다 고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뭐 시니어 계층이나 혹은 특별한 사용자들 계층에 맞춰서 사용성도 다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뭔가 '글로벌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용자들의 그런 환경도 고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뽑는다는 게 정성적인 역량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요즘 핫한데요. 디자이너도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기업들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디바이스의 세그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의 연령층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파이어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화면마다 이벤트나 아니면 퍼널을 심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앰플리튜드나 혹은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요즘 또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클 같은 툴들이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네 보여주는 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기회도 많지 않고 경험을 해볼 기회가 많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대를 해 준다는 거지 이걸 꼭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너무 당연하지만 기획 및 개발 직군과의 원활한 협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여기 중간에 보시면 UX UI 디자이너가 있는데 정말 딱 중간에 껴있는 직군입니다. 그래서 앞에 UX 리서처 분들 혹은 이제 데이터 애널리티스트 분들이 인사이트를 뽑으면 그걸 PM이나 PO가 사업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상위 기획을 뽑고, UX UI 디자이너 혹은 이제 요즘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와 이제 QA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다들 협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직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젠다 발굴 및 해결인데요. 디자이너가 단순히 이제는 예쁜 그래픽 혹은 UI만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 시스템 고도화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 거고 요즘 사용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이런 툴적인 부분, 업무 효율화 부분은 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나 머터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를 바이블로 꼽고 있고 많은 회사들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은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갖추어지거나 혹은 구축을 하는 회사에서 경험을 해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 디자인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사업적으로 혹은 우리 리소스 인건비의 코스트를 얼마나 디자인 쪽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도 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신입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가정을 하고 작성을 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 신입 또는 이제 디자인 3년 경력 3년 이하의 분들을 보통 이제 저희는 신입 혹은 주니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차 미만이다 아니면 2년 차 미만이다 이러신 분들도 신입 공고에 그냥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또 당연하게 로파이나 하이파이 프로토타이핑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을 화면으로 유려하게 미려하게 잘 구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개발적으로 어떻게 구동되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당연히 너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피그마 강의도 정말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정말, 정말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멈춰 가면서 한 두세 번 보시면 다들 피그마를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프로토타이핑 능력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의나 혹은 교육에 도움을 받아서 채워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논리적으로 또 설명도 디자이너는 잘 해야겠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이걸 설득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 힘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랄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통계,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연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게는 나의 팀원, 크게는 정말 누군지 모를 유저들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과거 기업들이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밥 아저씨처럼 정말 그림을 샤샤샥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디자이너의 뭔가 그런 신미한, 그리고 생산성을 통해서 기업 자체 브랜드 혹은 사용자 경험 자체로 뭔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군이라고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이 바라는 디자이너는 거의 조너선 아이브에 가깝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앞에서 말씀드린 역량들을 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확실히 더 좋게 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통과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디자인 및 기술 트렌드도 네, 메타코드에서 자주 이렇게 노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는 개발자와 똑같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하루에 정말 많게는 아티클 10개, 적게는 두세 개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는 성장의 욕심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이런 것들을 업무에 적용을 하고, 보너스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대사항이 굉장히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적혀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업계에 대해서 신입 정도는 관심만 있어도 사실 되게 좋게 많이 봐요. 경험이 없다는 걸 이미 실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단하게 내가 뭐 꾸미거나 포장을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거짓말보다는 저는 되게 순수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나는 관심이 있다.'라는 걸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 인턴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팀을 꾸며서 협동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력서를 잘 고비를 넘겼으면 대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사전 질문에서도 포트폴리오 질문이 가장 딥하고 많았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 채용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퍼즐 조각이고, 기업과 검토자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뭘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기도 하는데 들었던 질문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피그마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뭐 키노트나 PPT로 만들어야 될지, 뭐 어도비 PDF로 만들어야 될지. 근데 이런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내가 찾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맥락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피그마로 만들든 PDF든 PPT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대충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뭔가 나를 아바타로 만들어서 나의 뭐 기술 스택이나 아니면 나의 성격, 취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다이어리 꾸미듯이 예쁘게 이제 그렇게 만드신 분들도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것보다도 알맹이인 레퍼런스들이 담겨져 있는 레퍼런스들이 별로면 오히려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에서 뭔가 나에 대해서 어나운스하는 것들에 힘을 쏟기보다는 정말 맥락적으로 내가 이 태스크,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또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예쁜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서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건 "포트폴리오 몇 장이면 좋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포트폴리오에 적당한 건 없고요. 20 장이신 분들도 봤고 50 장, 70 장이신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이건 정말 꼭 필요하고, 이건 꼭 해야 이게 맥락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사실 관심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길어도 다 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정말 예쁘고 멋져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도 결국 "분량을 좀 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면접 데모를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도 면접장에서 많이 하고요. 15분 동안 자기 포트폴리오를 발표해 보라는 곳이 정말 많아요. 물론 이건 뭐 업다운이 있습니다. 5 분인 데도 있고요. 10 분인 데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는 15분 정도였던 것 같고, 제가 리드였을 때 들였던 시간도 1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 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발표할 수 있는 분량인가?'를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다 만드시고. 집에서 뭐 거울을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요즘은 뭐 모니터에 저희가 줌으로도 많이 그런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줌 혼자 켜 놓고 연습하셔도 되고, 15분 동안 적당히 발표할 수 있는 분량인가를 셀프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검토자의 경험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무자들은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쁘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느긋하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 보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리더급의 이제는 저희 언니 오빠죠. 저희 언니 오빠들도 회사에서 만난 언니 오빠들도 대부분 피그마나 혹은 이제 기획 문서를 옆에다가 두고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혹은 정말 정말 HR에서 "오늘은 꼭 검토해 주셔야." 해서 그래서 결국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화면에 풀 화면으로 보지도 않고요. 어 듀얼 모니터나 이제 트리오 그런 모니터 3-4 대를 놔두고 그중에 정말 한 섹션을 작게 열어서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요. 로드 속도가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왜 이렇게 무거워.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 UX UI를 하는 디자이너인데 면접을 준비하기 전부터 포트폴리오부터도 경험을 고려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컴팩트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면접관들한테 떠먹여 주듯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센스 있는 지원자로 네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신입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프로젝트를 하거나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도메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요즘은 이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실 동아리도 드실 수 있고, 혹은 뭐 메타코드나 아니면 다른 곳들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하는 팀원들도 쉽게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혹은 '나는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 아니면 뭔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있다. 지방에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어떤 컨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셔도 좋아요. 물론 이게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릴리즈 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신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특정 어떤 회사가 정말 딱 타깃이고 목표다라고 하시면 그 회사와 유사한 혹은 그 회사만을 위한 어떤 리디자인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커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포트폴리오 자체에 뭔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분들 링크드인, 뭐 메타코드, 원티드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신입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되게 쪼끔 라떼 같긴 하지만 앱이 없었어요. 앱이 없고 저는 웹 디자인이 거의 PC가 메인이었고 그런 시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다만 관심과 애정과 그런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처음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 불안 이런 게 있으시다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지인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것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역시도 아직도 받고 있고요. 저보다 더 연차가 많으신 분들 혹은 제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차가 어리더라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도 제 이력서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인지 어 뒤처지진 않은지 이런 것들 피드백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레슨런을 하시면 그런 불안들이 저는 성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친구도 괜찮아요. 오히려 디자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잘 캐치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랄지 이거는 뭔가 예쁜데 쪼끔 읽기가 어려워." 랄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비전공자분들도 되게 많이 짚어내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요즘은 사람도 잘 안 만난다." 하시면 엄마 아빠도 괜찮고요. 요즘 서비스들이 시니어 계층을 또 공략하는 서비스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가깝게는 부모님한테라도 보여 드리고 "엄마 이거 잘 보여?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잘 패스했으면 이제 면접에서 인터뷰로 이제 면접관 분들을 만날 텐데요. 이전 단계에서 뭔가 표현을 하지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나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이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좀 애매했던 지원자들도 인터뷰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오히려 다른 지원자들의 뭔가 그런 순위를 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포트폴리오만큼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함께 일할 동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하게 보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저도 묻고 저희 동료들도 많이 묻는 뭐랄까요? 답정너 같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파헤쳐 봐 드릴 텐데 "우리 회사에서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거의 100에 9 번은 아니에요. 한 10번 다 받으실 거예요. 100에 100은 다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 이분이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지원한 분이 아닐까.'라는 걱정.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뭔가 워너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회사가 아닐까? 그냥 여러 개의 그냥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걱정. 그리고 '어떤 일에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걸까? 우리 서비스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내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